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아직 곳곳에 잔설이 남아있는 이곳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강릉에 왔어요. 목적지인 주문진항에 도착하기 전 강릉에서 먼저 들른 곳은 조용한 시골마을 밭두렁입니다. 뭐요?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시골마을의 작은 고깃집이에요. 여긴 장작에 불을 피워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미리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소 불편하긴 해도 마치 캠핑을 온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아이템은 이 수정 불판입니다. 열이 좀 늦게 올라오지만 반대로 쉬이 식지도 않는 재밌는 판이죠. 고기는 다양한 부위가 섞여 나오는 모든 구성이 기본입니다. 삼겹살, 목살, 등심, 앞다리살 등이 나오는 게 사실 가격면에선 단점일 수 있죠. 그래도 원육이 좋고 맛있습니다. 육색이 마치 쇠고기 같아 보이네요. 밑반찬은 아주 심플합니다. 진짜 옛날 스타일이죠. 직접 담는 시원한 묵은지는 역시 돼지 기름에 구워줘야죠. 그리고 일단 열이 오르면 화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방 노릇노릇하게 다 익었네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은 새우젓을 찍어 먹으라고 권하십니다만 전 고기는 소금파입니다. 소금이 지방의 단맛을 잘 끌어올려줘서 가장 조합이 좋더라고요. 역시 지방이 꽤나 달큰하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부드럽습니다. 옛날 로포 감성으로 질 좋은 흑돼지를 맛볼 수 있다는 건 장점, 반대로 다소 열악한 환경과 부위 선택이 안 되는 건 단점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건? 강원도에서 아주 유명한 막국수집이죠. 본점이 이 근처에 있었네요. 방금 전 감나무집은 옛날 감자칼국수가 유명했는데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셔서 입가심 하러 2차로 막국수집에 왔습니다. 구수한 메밀전도 하나 시켜봤는데 맛있네요. 이거 살얼음 동동 뜬 시원한 동치미 국물 넉넉히 부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접해주신 고딩어님 고맙습니다.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둘러볼 곳은 주문진 풍물시장이에요. 이곳 주문진항엔 크고 작은 여러 수산시장과 회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풍물시장과 어민시장이 가장 규모도 크고 시장 느낌도 나서 저도 주로 이 두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와, 여긴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그럼 주문진 풍물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 주문진을 2번 다녀왔는데요. 계속해서 기상도 조항도 엉망인 관계로 사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서 영상을 담을 분량도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전 방문 분량과 합쳐서 어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곳 주문진 풍물시장의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긴 양식과 자연산을 두루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가장 어종이 다양하고 물량이 많은 곳이죠. 규모도 크고요.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횟감을 사면 시장 입구에 있는 활복장으로 가져가서 손질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손질비가 발생하는 약간은 번거로운 시스템이죠. 유독 강원도 쪽만 이렇게 분업을 하더군요. 손질 비용은 이런 식으로 구입한 활어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근데 이런 추가금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생선 시세는 착한 편이에요. 특히 무시무시한 수준인 강원 지역의 활어 시세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가격보다도 주말에 너무 긴 대기시간과 투박한 손질 방식이 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4, 5월 강원도로 여행을 가면 뭘 먹는 게 좋냐는 질문이 꽤나 많았는데요. 다른 영상들을 살펴봐도 이 시기 동해안 지역 생선 추천은 잘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횟감이 마땅치 않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종들 중엔 봄에 산란기를 맞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죽으란 법은 없죠. 그래도 괜찮은 놈들을 좀 추천드려볼게요. 먼저 맛이 아주 고소한 붉은살 생선 청어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청어는 산지가 아니면 만나보기 어렵죠. 활청어에선 흔히 접하는 선어와 달리 생거기로 단단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품목입니다. 단 장가시가 많은 게 흠이죠. 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동해안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면 역시 다양한 가자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 지금 많이 보이는 건 먼저 이겁니다. 참가자미라는 생선이에요. 이놈의 특징은 뒤집어 봤을 때 배 쪽에 이런 노란색 테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노란가자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표준명 노란가자미는 이렇게 따로 있죠. 가자미의 왕으로 통하는 참바다에 사는 최고급 가자미입니다. 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국내에선 이걸 찾을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참가자미 역시 가자미 중 맛이 좋은 편입니다. 이름에 참자가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다만 이 참가자미들도 지금은 산란기를 맞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걸 골라서 뼈째 썰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새꼬시용 가자미 중엔 전 이 참가자미를 탑티어로 꼽거든요. 어느새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주인공인 가자미 새꼬시입니다. 여기선 새꼬시의 자연산 참가자미를 쓰고요. 뼈째 먹기 가장 적합한 가자미죠. 단가도 좀 나갑니다. 이건 요즘 자주 등장한 봄도다리로 유명한 문치가자미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밖에도 동해안의 가자미류는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문객들이 종류를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한데요. 다음엔 가자미류 구분하는 법을 쉽고 재밌게 한번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어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최고급 가자미인 줄가자미입니다. 요즘 시장에 전반적으로 생선이 많지 않았지만 유독 줄가자미는 많이 보였네요. 근데 왜 가격은 내려가질 않는 걸까요?
얘네들은 1kg 정도 사이즈는 나가야 맛이 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제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줄가자미의 미친 점입니다. 산란기건 뭐건 그냥 지방이 많거든요.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 무르던 뼈가 억세지긴 합니다만 뼈째 먹길 포기하고 포를 떠 드시면 돼요. 그때는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요. 이건 조금 전에도 잠깐 나왔던 속칭 도다리, 바로 문치가자미고, 이건 돌가자미네요. 이름처럼 육질이 단단해서 화로회로 먹기 적합한 횟감인데 동해안엔 아직 이렇게 알을 벤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배가 볼록하게 나온 게 보이시죠? 혹은 알을 낳고 배가 홀쭉해진 것들도 많았고요. 이 두 경우 모두 횟감으론 비추천입니다. 아무래도 동해안에서 돌가자미는 여름은 되어야 제맛이 나겠어요. 휴, 가자미들만 소개했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그래도 모처럼 다양한 생선들을 보니 좋네요. 역시 이래야 저도 신나서 TMI 할 맛이 난다는. 이건 지금 동해안에서 꼭 먹어야 할 최고급 횟감이죠. 바로 광농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몹쓸 농담입니다. 이 빨간 줄무늬 생선은 황어인데요. 이제부터 산란을 위해 동해안과 연결된 강하구로 떼지어 거슬러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이죠. 하지만 현지인들은 먹지 않는 생선입니다. 황어는 정말 맛이 없거든요. 간혹 이렇게 자연산 횟감으로 딸려 들어오기도 하는데 행여 이걸 추천하는 집이 있다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길쭉하게 생긴 장갱이도 이맘때 많이 보이는 생선입니다. 딱히 맛이 좋거나 한 건 아니라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고 재미로 드셔볼 만은 합니다. 혹시 요걸 드실 때 주의점이라면 암컷의 알집은 드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영상도 드실 거나? 네. 보통 장갱이 손질을 맡기면 이건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장갱이의 난소엔 디노구넬린이란 독성이 있어서 섭취 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직접 손질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탕에 넣었다가 탈이 나는 사례가 있어요. 이걸 드셔보시겠다면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독성이 있는 생선을 말하자면 역시 보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 주문지는 다양한 보거류의 산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동해안에서 밀복이라고 부르는 이 건복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추천 횟감 중 하나입니다. 비록 수율은 낮지만 대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얘는 독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약할 뿐 건복도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개인이 손질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나는 보거는 바로 요 자주복입니다. 흔히 참복으로 부르는 고급 보거가 바로 이건데요. 원래 이 녀석의 표준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최고급이면서 제철의 정점에 서 있는 네, 참복의 원래 이름은 놀랍게도 이었습니다. 대체 왜 인진 몰라도 정식 표준 명칭이 정말 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 역시나 어감상의 이유로 자주복으로 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닉네임의 시옷시옷은 생선입니다. 이날은 멋진 자주복이 한 마리 보였네요. 5.3이요? 6.3. 6.3kg이 나간다는 육중한 녀석입니다. 저게 안에 고니가 들어있으면 저건 대박. 대박이지 그러면. 알이면 꽝이고. 수컷 자주복의 정소는 아주 귀한 별미로 여겨지지만 암컷의 난소는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거든요. 다 버려야죠. 이거 이제 끓는 거 있어. 이제 까치복 들어오겠네. 까치복이랑 저는 까치복이랑 청복. 그리고 이제 건복은 끝물입니다. 지금부턴 까치복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선명한 노란색 지느러미가 인상적인 까치복도 추천할 만한 횟감입니다. 주문진에선 가격도 밀복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 전주에 촬영한 건데 이런 쬐끄만 보거들이 잔뜩 보이더라고요. 상인들은 그냥 보거 새끼라고 부르던데 자세히 보니 소형 보거인 복섬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아주 작은 보거예요. 여기선 주로 방생용 고기로 판매된다고 해요.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 사서 손질해달라고 가져가면 보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손질당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쪽에서 많이 보이는 한치예요. 정확한 이름은 화살꼴뚜기고 이게 동해안의 한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더 부드럽고 단맛이 진한 고급두 종류인데요. 너무 비싸. 얼마인데? 2만 2만 2만. 2원? 요즘 오징어가 안 잡히는 데다가 이것도 얼마 없어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여긴 사이즈가 엄청 큰 것들도 있는데 가격이 지 큰 애는 5만. 5만 원? 추천해드리고 싶지 와. 않아. 솔직히 이거 한 마리 2만 원 먹을 거면 보고 1kg 드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파는 분들도 지금 너무 비싸서 추천을 안 하신다네요. 참 맛있긴 한데 조업량에 따른 시세 편차가 큽니다. 중간 씨알로 마리당 10,000원 정도 할 때 추천드려요. 아직 방어들도 조금씩 보이네요. 이제 얘네들은 진짜 시즌 오프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겨울까지 안녕. 살쪄서 다시 만나자. 이런 자연산 도다리지. 얼룩말을 연상케 하는 줄무늬의 돌돔은 언제나 옳죠. 비싼 가격만 제외하면 흠잡을 게 없는 횟감입니다. 여기에도 돌돔이 있는데 그보다 더 멋진 게 뒤에 숨어있네요.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우럭이죠 개우럭. 이야 진짜 개우럭이다. 흔히 개우럭이라고 하는 아주 큰 씨알의 우럭입니다. 겨울철 제 최애 횟감인데요. 3kg은 넘을 듯합니다. 저거 12만 원이야.
12만원이면 전 1kg짜리 돌돔보단 이걸 먹겠네요. 겨울에 이런 우럭은 회맛도 아주 좋고 특히 맑은 탕이 미친 맛을 내죠. 살이 조금만 더 똥똥했으면 적극적으로 사세요 막 이러겠는데 이 머리에 비해 살 수율이 좀 없어서 그리고 이거 배가 알이 아니고 불에 차구나. 만져봤더니 말랑말랑. 그래도 컨디션을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이 시기엔 알만 없어도 선방인지라 꽤나 욕심나는 녀석이긴 했습니다. 무슨 대가리가 하나 떠있길래 이건 쥐노래미예요. 강원도에선 돌삼치라는 방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팔리는데 대신 그만큼 크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돌삼치 요거는 어떻게 해요? 엄청 좋아지고 무게 달아봤잖아요. 1kg 나오거든요. 살도 꽉 차고 12만 12만원? 이 시기엔 잘 추천하지 않는 횟감인데 요건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이런 걸 보면 수산물의 제철이란 개념은 딱 잘라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건 자연산 참돔인데요. 이젠 동해안 북부 강원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참돔도 통상 산란 전인 이맘때 지방에 오르고 맛도 좋은 횟감이긴 하죠. 하지만 강원도산 참돔은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네요.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어 전문점들도 몇 곳 있습니다. 주문진의 문어는 모두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입니다. 이렇게 검붉은색 때문에 흔히 피문어라고 불리죠. 아래쪽 동네의 돌문어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좋아요. 그래서 유통 가격도 이쪽이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어 같은 경우 딱히 제철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먹어도 그냥 맛있는 것 같은 느낌? 다만 한 가지, 대문어는 1-2kg 정도 나가는 이런 작은 사이즈가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한 가족이 먹을 만한 크기의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골뱅이 종류도 다양한데 이런 것도 드셔보실만 합니다. 먼저 이 백골뱅이는 물레고등을 일컫습니다. 가장 유명한 녀석이죠. 가격도 비싼 편이고 맛도 좋아요. 얘네들은 크기를 분류해서 판매하고요. 역시 큰 것일수록 가격도 비싸집니다. 독성도 없어서 고소한 내장까지 모두 드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약간 까무잡잡한 건 흑골뱅이라 부릅니다. 표준명 깊은골 물레거든요. 백골뱅이만 못하다 하여 훨씬 싸게 팔리는데 가성비 측면에선 되려 좋죠. 품목이 정말 다양하죠. 그만큼 볼거리가 많아서 좋네요. 조개들도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이런 데서 모듬조개를 구입해서 숙소에서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쪽이 적어도 관광지에 성의 없는 조개구이집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아이씨, 또 눈물 나네.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뭐 나름 이것저것 드실만한 게 많죠. 혹시 봐도 잘 모르겠고 고르기도 귀찮으시다면 집집마다 놓인 요 녹색 소쿠리를 보고 고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양식 횟감 위주로 구성된 모둠이거든요. 바구니마다 3만원,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겨 판매합니다. 그리고 구매 시 대부분 멍게나 잡어 몇 마리 정도는 서비스로 따라오고요. 제철이니 산란기니 뭐 이런 거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도 양식의 장점이겠네요. 또 양식 횟감들도 가격이 꽤 합리적이라 미치는 선택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강원도에 나와 주문진 풍물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수산물 추천을 요청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선 나머지 어민시장을 둘러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맛있는 홍게를 목숨 걸고 사오라는 명을 받았는데 저는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